이 개천절이라는 그러한 날, 하늘이 열린 날을 국경일로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세상에도 없을 거예요. 개천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원전 2333년에 단군조선이 나라를 처음 열었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옛날 어떤 일, 그게 이제 역사적인 것이었던 신화적인 것이었던 상관없이 그날을 기리는 날이죠. 이 개천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왜 조금 설명을 더 하고 싶은데, 그것은 우리가 한 100여 년 전에, 100여 년 좀 넘는 전에 1909년에 이 조선 말기에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쇠락해가는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라는 민족 근원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서 기리기 시작한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인류 문명 전체가 마치 한국이 1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겪었던 그러한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3,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제로 3,5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가 가장 심한 확진자, 굉장히 심한데 그건 확진자 수가 500만에서 800만 정도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이러한 어떤 위기의 상황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 100여 년 전에 한국에 깨어 있었던 분들, 이 했던 것처럼 인간의 근원과 정체성을 다시 되찾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세계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나름대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확진자 수가 24,000명입니다. 사망자 수가 어제로 해서 420명입니다.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79번째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인구 수로는 지금 28번째 나라인데 지금 확진자 수로서는 지금 79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러한 인류의 문명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이 위기를 뚫고 나가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같이 좀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의 가능성을 봅니다. 최근에 김누리 교수라는 분의 이야기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교육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러한 걸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그는 프랑코 베라르디라는 그 이태리에서 활동하는 철학자인데,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한국의 오늘을 진단하고
그 처방으로 교육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잠깐 방문한 뒤에 죽음의 스펙트클이라는 글에서 한국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한국은 경쟁이 끝이 없다. 그리고 한국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일상 그리고 생활 리듬이 초가속화되어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누리 교수는 독일 사회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상당히 거기에 일견 맞는 측면이 있는 진단이고 또 참고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김누리 교수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들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에 대해서 또 다른 또 비판하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한국의 지금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나눔으로써 지금 우리가 어떠한 길을 밟아왔고 그리고 지금 그러한 길을 밟아서 여기에 왔고 그리고 어떠한 숙제가 남아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습니다. 정혜랑이라는 분이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라고 되어 있더군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김누리 교수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글을 쓰면서 이러한 한국의 근현대사를 정리해 놓은 게 굉장히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김누리 교수의 책이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대한 비판을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책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우리보다 앞선 사회인 독일 사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소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김 교수는 왜 우리나라와 독일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가? 이제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독일과 우리나라가 과연 비교 대상인가? 독일이란 나라는 물론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그다음 분단의 운명을 공유했다. 그리고 국가의 규모도 비슷하다. 크기도 인구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비교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한국과 독일은 너무나 다른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그런 민주주의가 굉장히 만개한 그런 경험을 했던 나라고 굉장히 국력이 강력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비해서 한국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식민지가 되었고 그리고 해방이 되자마자 다른 외세에 강점되어서 분단되었고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전쟁의 참화를 겪고 분단이 고착된 나라다. 이게 어떻게 같은가? 그리고 김누리 교수는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역사가 추락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혜랑 씨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한국은 꾸준히 군사독재를 해체시키는 그런 과정을 밟아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군사 독재를 해체시키는 과정을 밟아왔고, 비록 불철저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를 민주주의를 위한 토대를 만들게 해온 사건들이 계속 있었다. 4.19 혁명이 없었으면 5.18 민주화 운동도 없었고, 5.18 민주화 운동의 무장 항쟁이 없었다면 60 항쟁은 무력으로 진압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촛불 혁명의 평화적인 시위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패와 반복으로밖에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악조건 속에서 전진해 왔다. 그 결과 군사 독재와 냉전을 불완전하게나마 무장 해제시켰다. 그러나 아직 그것은 미약하고 더욱이 길을 닦아놓으니 개가 먼저 지나가더라고 민주주의의 성과를 재벌을 비롯한 수구 세력의 잔재들이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치열하면서도 치열하고 현명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시각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개인적인 사례들을 좀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